지금 보면은 네. 석축을 잘 보시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마른 목골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고 석축을 쌓아 올라갔잖아요. 아, 네, 그렇네요. 요거는 이제 일본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 측량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일본이라는 거 알려주는 건데, 아. 전통시대 네. 우리나라의 석축을 쌓는 방식은 일자형으로 쌓습니다. 일자형이요? 일자형으로 쭉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마른 목골로 쌓는 것은 일본의 기술이 도입됐다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지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설계를 한 거죠. 설계를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천에 이 조개지에 있는 이 석축들은 다 이런 식.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자연석들이 돌출이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돌출이 돼 있는 거는 원래 안반을 더 까지 않고 여기다 그냥 바로 석축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남쪽은 석축을 쭉 쌓았지만 네. 북쪽은 안반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 홍해문이라는 이름은 무지개라는 의미예요. 홍해가 네. 무지개라는 의미라 홍해문이라고 부르지만, 네.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혈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구멍이 뚫렸다라고 해서 네. 구멍 혈자를 써서 혈문.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여기를 이제 혈문 또는 아나몽,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불렀을 때 아나몽, 네. 이렇게 불렀었죠. 이쪽 그 응봉산 남쪽, 그러니까 자유공원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그 일본 조개, 네. 각국 조개 일본인들이 네. 이 조개가 부지가 되게 좁거든요. 일본 조개가 7,000평밖에 안 돼서 조개를 좀 확장하자는, 그 일본인들 거주지를 좀 확장하려는 의미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너머가 그 동인천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현동. 네. 동인천역에서 이제 이 일본 조개지, 일본인들 거주지까지 조금 이동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터널을 뚫는 거죠. 사실 뭐 조선정부가 돈을 대기도 합니다. 네. 돈을 대기도 합니다만, 신동공사라고 네. 각국 조개를 운영하던 인천에 있던 영사관들, 네. 그러니까 뭐 일본, 그 다음에 청나라, 그리고 영국, 그리고 대리공사가 있던 독일, 뭐 미국, 이런 그 영사들하고 인천 감리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네. 거기서 이 터널을 뚫는다, 이렇게 확정을 짓고 뚫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조선 땅이었다. 왜냐하면 조개지 아니기 때문에 나라 안에 나라거든요. 여기는 조선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각국의 그 위원회에서 규정한 그런 법률이 적용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조선 정부의 뭐 자금이 투자는 됐겠지만, 네. 조선 정부가 관여하거나 뭐 대한제국 정부겠죠. 대한제국 정부가 관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일종의 조개지, 일본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왜 조선 대한제국에 자본이 조금 들어갔는지 그것도 여쭐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임차를 한 거잖아요. 임차를 하고 땅을 빌렸으니까요. 땅을 빌려서 쓰니까, 네. 원래 땅 주인 너네들도 돈을 좀 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었겠죠. 결국에는 자신들이 넘어가면 이제 조선인들이 거주하던 그렇죠. 지역이었는데 네. 거기로 자신들이 확장하려는 야욕으로 만들었으면서 결국에는 조선 대한제국 정부에게도 이거를 부담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예를 들어서 일본인들이라도 그냥 직선으로 뚫을 수 있었는데 네. 왜 한 번 각도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저쪽에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네. 이 터널이 뚫리기 전까지는 네. 도로가 이 밑에까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도로랑 이쪽에 올라오는 도로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도로가 없이 그 조개지 구획할 때 네. 터널을 뚫었다라고 하면 직선으로 갔겠지만, 양쪽에 이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연결시키는 터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터널을 비스듬하게 놓은 거죠. 이제 이렇게 아치를 지을 때 저 위에다가 적벽돌을 쓰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적벽돌로 조금 되어 있네요. 네.
터널 길이가 길지 않고 짧아서 그 당시에 또 몰탈이나 문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안쪽을 적벽돌로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른 분위기를 주죠. 사실 이 홍해 기법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잘 아시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의 문도 홍해잖아요. 아. 홍해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에도 나오는 건데 지금 남쪽과 네. 북쪽의 이 터널 바깥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아, 남쪽은 석축을 꼼꼼하게 잘 쌓았는데 북쪽은 지금 자연한마를 그대로 노출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 거리가 좀 짧은 데다가 뭐 이 절개를 잘해서 굳이 이거를 석축으로 마감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지금 이렇게 딱 직각으로 깎아 놓은 거는 이제 당시에 일제가 네. 진행한 공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요 안반 위는 아마 이렇게 흙이나 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반 위는 석축으로 마감을 하고 하부 구조만 이 자연석을 노출을 시키는 그런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자연미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쪽보다는 이쪽이 조금 더 인간미가 있죠. 네. 이쪽은 조금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데 비해서 여기는 그냥 좀 이렇게 좀 재미있는 모습이, 그래서 이 홍해문을 사이에 두고도 되게 재미있는 모습이 상반되게 양쪽으로 보이고 있어서. 기사를 쓰면서 사실 4계단이 있는 걸로 알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4개에다가 계단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한 1900년대, 1910년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계단이 엄청 늘어났고 또 등도 왼쪽, 오른쪽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 혹시 왜 그럴까요? 등은요, 네. 그 당시에 만든 게 아니라 여기를 여기를 이제 약간 뭐랄까 분칠을 한 거죠. 아. 지금 보면은 근대문화재 활용 사례 중에 아주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시면 옆에 건물들처럼 네. 일본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네. 이 건물이 사실은 겉만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안에 보면은 다 타일벽이고 겉만 씌운 거라 네.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분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 등이 없죠. 지금 등은 사실은 사찰이나 네. 정원에 많이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쵸. 여기 도로에다 이렇게 등을 세울 리는 없죠. 일이 없는데. 네, 그쵸? 원래 등은 없었고요. 네. 계단을 중심으로 왼쪽이 청국 조개,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일본 조개예요. 조개지 않은 남북간으로 크게 4개의 통로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봤던 그 홍해문길, 각국 조개와 조선지게의 길, 그 다음에 일본 조개와 각국 조개의 길. 이 길은 중앙에 있던 일본 조개와 그 다음에 청국 조개를 구분하던 그 경계길이 되는 거죠. 이 중부 일대가 은봉선부터 경사가 심하게 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을 쌓거나 석축을 쌓아서 또 집을 짓거나 이렇게 그 통로를 만드는데 여기도 지금 갑자기 급경사가 올라가면서 계단을 둔 거예요. 근데 초창기에 계단을 두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단을 올라가서 한 흙길 경사로 좀 주고 다시 단을 쌓아서 흙길 경사로 주고 한 4단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을 조금 더 많이 만든 거죠.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이거의 석등보다는 조금 더 다른 걸 설치를 했었으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냥 그대로 계단만 놔둬도 충분히 인식이 될 텐데 저런 석등을 굳이 놓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 길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은 각국 쪽의 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임차해준 땅이고요. 왼쪽은 우리 땅이에요. 조선 사람들 땅이죠. 그래서 그 딱 경계가 되는, 그러니까 조개지를 조개 범위를 알려주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저쪽 해안성부터 쭉 올라와서 요 길이 각국 조개와 조선인 마을의 조선지계의 경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서 이 개항장은요, 특히 이제 개항장이라고 부르는 것도 네. 사실은 그 조계에서 그 심리 범위 내가 다 개항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항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토지를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상거래도 가능합니다. 근데 개항장 중에서 이 조계 안쪽으로는 네. 조선인들이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어요. 조선인들이 상거래도 불가능하고. 상거래도 불가능하군요. 근데 이 조계 바깥의 땅은 조선인 땅인데, 법적으로 조선인 땅인데 외국인들이 심리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반경 4km 범위 내에서는 땅을 살 수도 있고 들어가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깥쪽으로도 조계지 안에 이제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특히 일본인들이 조계 밖을 넘어서서 조선인 땅들을
침탈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신포시장 같은 경우도 네. 초창기엔 조선인 사람들이 모여 살고 사는 땅이었다가 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신포동 쪽으로 많이 들어가죠. 지금 걸어 다니면서 네. 외국인들이 지은 건물, 또 네. 일본인들이 지은 건물도 많이 봅니다만, 네. 그거에 앞서서 의미를 가지고 봐야 될 곳, 이 네. 계양장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하자면 네. 바로 이 감리서 자리. 지금은 감리서. 아파트가 됐지만 네. 이 감리서 자리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